그의 삶은 모든 이들의 상식을 깨고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졌다. 48세의 한국인 사업가 박태양. 마트에서 일하며 평범한 일상을 보내던 그는 어느 날 전혀 예상치 못한 인연과 마주하게 된다. 그것도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4명의 젊은 여성들에게서 받은 뜻밖의 고백 때문이었다. 그들은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다. 그들의 고백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만큼 충격적이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희 넷 모두예요. 그 말 한마디가 박태양의 일상과 인생을 어떻게 바꾸었을까?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나 사업 이야기가 아니다.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법과 규범, 그리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이야기가 지금 펼쳐진다. 과연 박태양은 이들의 고백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지는 기적 같은 전환점은 무엇일까? 당신은 그 끝을 예측할 수 있을까? 네 아내와 상의한 끝에 일정 기간은 가나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또 일정 기간은 한국으로 가서 마트를 챙기며 살기로 했다. 다만 가나에서도 생활 거점을 탄탄히 다져놓고 싶었다. 이미 한국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가져왔기에 그는 쿠마시 도심 근처에 소규모 상점이나 창고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다. 사실 현지에는 한국 상품이나 식품을 수입해 판매하면 의외로 수익을 낼 기회가 많았다. 나리야, 세린, 키아, 미라도 여기서 작은 사업을 해보자.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도울 수 있다며 적극 찬성했다. 그렇게 준비를 거쳐 박태양은 쿠마시 도심상업지구의 한 건물을 임대해 자판과 식료품 가게를 열었다. 한국에서 인기 있는 과자, 즉석식품, 생활용품 등을 현지에 들여와 판매하는 일이었다. 처음엔 통관 절차와 물류 문제로 애를 먹었지만 성실함과 자본력을 앞세워 점차 자리를 잡았다. 그 결과 한국과 가나를 잇는 새로운 무역 통로를 만든 셈이 되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집은 현지에서 특이하면서도 부유한 가정으로 입소문이 났다. 남편은 한국인 사업가의 아내가 무려 4명, 그리고 아이들도 4명. 동네에서는 가끔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쏟아졌지만 대놓고 비난하기보다는 돈도 잘 벌고 아이들도 잘 키우니 대단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물론 갈등이 전혀 없던 건 아니다. 출산 후 한참 시기가 지나면서 네 아내는 가끔 기분이나 육아 방식에서 충돌을 일으키기도 했다. 예를 들어 나리아는 자녀 교육에 더 엄격한 편이었고 키아는 자유롭게 놀게 두는 성향이었다. 세리나 미라는 중간에서 완충 역할을 했지만 네 사람이 함께 부딪히면 그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그럴 때마다 박태양은 머리를 싸맸다. 아, 내가 왜 네 명을 맞이했나 하면서도 이내 사랑스럽게 아이들을 돌보는 아내들을 보며 한숨을 삼켰다. 또 한국 측에서는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여전히 그를 이해하지 못했다. 도대체 언제 돌아올 거냐? 그러다가 재산 탕진하고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마라 라는 경고도 들렸다. 하지만 그는 이미 다 준비해 두었다. 마트는 일정 지분을 나누어 놓았고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분배하며 동기를 부여해 두었기에 잘 굴러가고 있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일부는 가나로 송금해 현지 사업과 생활비로 썼고 일부는 한국 계좌에 남겨두었다. 세월이 더 흐르고 아이들이 차례로 유치원에 들어갈 무렵 박태양은 문득 내가 다시 한국 땅을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미 몇 차례 단기 방문을 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아내들과 아이들을 모두 데리고 가겠다는 결심을 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히 보여주고 싶어. 네 아내는 처음에는 걱정했다. 한국에서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일부 다처 가정이라면 반대와 혐오가 있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을까? 겁나요. 그러나 박태양은 우리는 떳떳한 부부고 가나에서 법적 문화적으로 인정받은 결혼 생활이다. 비난이 있더라도 난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이잖아. 라며 안심시켰다. 그렇게 아내
넷과 아이넷을 포함한 9식구는 한국으로 향했다. 한 번에 다니기엔 비용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이미 재력에 여유가 있었다. 입국 과정에서 공항 직원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라고 묻는 상황이 조금 어색했지만 적당히 설명하고 무사히 통과했다. 한국에 도착하자 그는 자신이 소유한 마트로 가족들을 데려갔다. 직원들은 깜짝 놀랐다. 사장님이 오랜만에 오신 것도 반가운데 이분들은? 박태양은 내 가족들이다. 아내 넷 그리고 내 아이들이라며 당당히 소개했다. 모두 눈이 휘둥그레져 정말이냐며 놀라워했다. 이런 사례가 현실에 있다니 하는 반응도 뒤섞였다. 경기도 외곽의 번화한 신도시. 그 중심에는 지역 주민들의 삶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넉넉한 크기의 마트가 자리하고 있었다. 태양마트. 그 이름처럼 늘 밝고 활기찬 기운이 감도는 이곳을 일궈낸 이는 올해 48배 박태양이었다. 넝풍채의 푸근한 인상, 호탕한 웃음소리가 트레이드마크인 그는 밑바닥부터 시작해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억척스러운 노력과 남다른 사업 수완으로 동네 작은 슈퍼마켓을 지역 최대 규모의 마트로 키워낸 입지전적인 인물이었다. 평일은 물론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는 태양마트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을 넘어섰다. 장바구니를 든 노부부,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퇴근길 직장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박태양은 그 중심에서 특유의 친화력으로 손님들을 맞이했다. 직원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역사회 크고 작은 일에 발벗고 나서는 그의 모습은 자연스레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박사장이라 부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하지만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한 사업가 박태양에게는 남모르는 고독과 공허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마흔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홀로였고 기댈 수 있는 가족조차 없었다. 젊은 시절 가난한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고 사업을 일으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다 보니 어느덧 사랑과 결혼은 그의 인생에서 먼 이야기가 되어버린 것이다. 주변 사람들의 걱정과 권유에도 그는 이제 와서 무슨 이라며 멋쩍게 웃을 뿐이었다. 그렇게 매일 똑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던 어느 날 그의 단조로운 일상에 예상치 못한 특별한 인연이 찾아왔다. 그 인연은 바로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20살 초반의 풋풋한 4명의 젊은 여성이었다. 26세의 나리아, 25세의 세린, 24세의 키아, 그리고 막 23이 된 미라. 각기 다른 매력을 지닌 이들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의 명문대학에서 함께 공부하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다.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과 새로운 경험을 갈망하던 그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국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오게 된 것이다. 낯선 땅에서 생활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던 그들은 우연히 태양마트에서 외국인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보게 되었다. 비록 한국어는 서툴렀지만 밝고 긍정적인 성격과 성실함으로 면접에서 박태양의 눈에 띄었던 것이다. 사실 박태양은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경험이 없었기에 처음에는 망설였다. 하지만 면접을 통해 만난 4명의 여성들에게서 느껴지는 순수함과 열정, 그리고 특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늘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사람을 믿는 그의 성격 또한 이들의 채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나리아, 세린, 키아, 미라는 주로 상품 진열 보조, 계산대 지원, 매장 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다. 처음에는 언어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작은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특유의 친화력과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 덕분에 금세 마트 직원들과도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다. 오히려 서툰 한국어로 손님들에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활짝 웃으며 인사하는 그녀들의 모습은 손님들에게 신선한 활력이 되었고
많은 이들이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었다. 어느 늦은 밤, 마감 시간이 가까워진 시각, 박태양은 혹시 놓친 물건은 없는지 매장을 꼼꼼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는 4명의 여성을 발견했다. 하루 종일 고된 노동에 지친 듯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들의 모습에 박태양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렇게 늦었는데 기숙사까지 어떻게 가려고? 그의 걱정스러운 물음에 니명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답했지만 이미 막차 시간은 훌쩍 넘어버린 뒤였다. 결국 박태양은 자신의 차에 그녀들을 태워 학교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다. 어색한 침묵을 깨고 차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박태양은 그녀들의 고향인 아크라의 풍경, 가나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한국과는 다른 그들의 삶에 대해 흥미롭게 질문했고, 4명의 여성들은 서툰 한국어와 바디랭귀지를 섞어가며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늦게까지 마트가 문을 여는 게 흔한가요? 저희 가나에서는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치치치치쿠 식사를 하면서 하루의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가 있어요. 나리아의 조용한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함께 한국 문화에 대한 신기함이 묻어났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던 박태양은 왠지 모르게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낯선 타지에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녀들의 순수한 모습이 그의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시는 듯했다. 며칠 후 4명의 여성들은 자신들이 속한 교환학생 모임에서 주최하는 세계 문화 나눔 행사에 박태양을 초대했다. 각 나라의 전통 음식과 공연을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교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박태양은 그저 직원들이 준비한 행사를 가볍게 구경하고 격려해줄 생각으로 마트 직원들과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넋을 잃고 말았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무대 위에서 아름다운 춤사위를 선보이는 나리아, 세린, 키아, 미라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생기 넘치는 표정, 섬세한 손짓, 그리고 음악에 맞춰 리듬을 타는 우아한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격렬하게 두드렸다. 48년이라는 그의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강렬하고 낯선 감정이었다. 공연이 끝난 후 니명은 박태양을 포함한 몇몇 지인들을 조촐한 뒤풀이 자리로 초대했다. 대학생들의 활기찬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돌아가며 자기소개를 하고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이 때문에 어색함을 느꼈던 박태양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건넨 것은 나리아였다. 박 사장님, 저희도 사장님의 이야기가 듣고 싶어요. 어떻게 이 큰 마트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그녀의 밝고 호기심 가득한 눈빛에 박태양은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가정 환경,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세상에 던져졌던 아픈 기억, 그리고 오직 장사 하나만을 믿고 악착같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들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젊은 학생들은 그의 진솔한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특히 나리아, 세린, 키아, 미라는 그의 강인한 책임감과 끊임없는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은 듯 촉촉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박태양은 난생 처음 젊은이들과 진심으로 소통하며 묘한 해방감과 함께 새로운 희망의 씨앗을 가슴속에 품게 되었다. 그 후 박태양과 4명의 가나 여성들의 관계는 단순한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의 관계를 넘어 조금 더 사적인 영역으로 확장되기 시작했다. 주말이면 박태양은 그녀들을 데리고 서울 근교의 유명한 맛집을 순례하거나 계절마다 열리는 다채로운 축제 현장을 함께 방문했다.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호기심을 보이던 그녀들을 위해 박태양은 기꺼이 자신의 차를 몰고
서울의 고궁이나 전통마을 등 다양한 명소를 안내하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나리야, 세린, 키아, 미라는 진심으로 박태양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따뜻한 배려심, 때로는 엉뚱하지만 진솔한 유머 감각,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모습들이 그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마트의 문을 닫고 마지막 정리를 마친 박태양이 건물 뒤편으로 나오자 어둠 속에서 4명의 여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와 달리 그녀들의 표정은 몹시 진지했고 무언가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려는 듯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리아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박태양은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긴 건가? 아니면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겠다고 하는 건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잠시 후 그녀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좋아합니다. 나리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저희 넷 모두 사장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누구도 이 마음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분명한 고백이었다. 박태양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농담이지?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러자 세린, 키아, 미라 역시 결연한 표정으로 농담 아니에요 라고 동시에 대답했다. 박태양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보다 나이가 훨씬 많고 너희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애쓰며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4명의 여성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키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를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신 분은 사장님이 처음이었어요. 저희는 가나에서도 비교적 보수적인 환경에서 자랐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편이에요. 그날 이후 박태양은 며칠 밤을 제대로 잠들지 못했다. 만약 그녀들 중 단 한 명의 고백이었다면 거절을 하든 수용을 하든 결정을 내리기가 조금 더 쉬웠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4명 모두가 동시에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믿기 어려웠다. 더욱이 그중 한 명만을 선택한다면 나머지 3명에게 깊은 상처를 줄 것이 분명했고, 그렇다고 4명 모두와 함께한다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깊은 고민에 빠져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밤, 세린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박태양은 나란히 앉아있는 4명의 여성들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사장님, 저희 가나에서는 일부 지역과 부족에서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고 있어요. 특히 종교적인 이유나 전통적인 풍습에 따라서 남성이 여러 명의 아내와 결혼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물론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많이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만약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한다면 가나로 가서 정식으로 저희 4명 모두와 동시에 결혼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박태양은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그가 알고 있는 결혼이라는 제도는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형태뿐이었다. 미라가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물론 한국에서는 불법이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의 일부 지역에서는 허용되는 풍습이 있습니다. 꼭 가나가 아니더라도 저희 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한 편이기도 하고요. 박태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물었다. 그럼 너희는 정말로 그걸 원하는 거니? 4명의 여성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리아가 촉촉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희는
서로를 자매처럼 생각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넷 모두 사장님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다고 믿어요. 그 말에 박태양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듯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록 박태양은 깊은 고민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도저히 혼자서는 답을 내릴 수 없었던 그는 조심스럽게 주변의 친한 지인에게 이 황당한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정말 미친 건가? 그의 말을 들은 한 지인은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당연히 불가능하지. 라며 손사래를 쳤다. 또 다른 지인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혹시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닌지 조심해야 해 라며 그를 염려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박태양의 마음 한구석에는 쉽사리 떨쳐낼 수 없는 어떤 강렬한 끌림이 존재했다. 네 명의 여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고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감정이 그의 메마른 가슴을 적시는 듯했다. 어쩌면 나도 이제껏 남들이 정해놓은 틀 안에서만 살아온 건 아닐까. 내 인생에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행복을 한 번쯤 찾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48년 동안 오직 일에만 매달려 앞만 보고 달려왔고 이제 어느 정도의 성공과 안정을 이루었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조금은 파격적인 방식으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생각이 그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결국 박태양은 다시 4명의 여성을 만났다. 그는 그녀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보며 진지하게 물었다. 내가 이 결정을 내린다면 너희 네 사람 모두에게 평생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나는 결혼이라는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한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에서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가능한 거야? 나리아는 그의 진지한 질문에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물론 저희 결정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다 찬성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과 지역 공동체가 저희의 사랑을 인정해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예요. 박태양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좋아, 그럼 한번 가보자. 내 인생 딱 한 번뿐인데 이렇게 뻔하게 끝내기에는 너무 아쉬워.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의 단호한 말에 4명의 여성들은 동시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박태양에게 달려와 따뜻하게 그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박태양은 48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벅찬 감동과 함께 앞으로 펼쳐질 그의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인생에 대한 희미한 기대감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박태양에게는 한국에 남겨진 그의 삶의 터전, 태양마트와 그가 일궈온 재산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그는 며칠 밤낮으로 고심한 끝에 마트의 오랜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내가 당분간 해외에 나가 있게 될 것 같다. 마트 경영은 내가 자리를 비우더라도 차질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미리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려고 한다. 갑작스러운 사장의 부재 소식에 직원들은 놀랐지만 이미 태양마트는 지역사회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졌고 전문적인 경영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박태양의 결정을 지지하며 그의 계획을 돕기로 했다. 더욱 큰 난관은 그의 가족, 특히 친척들의 반응이었다. 평소 박태양의 결혼을 은근히 종용하며 재산 상속 문제 등을 걱정하던 사촌 누나와 먼 친척들은 그에게 괜찮은 조건의 한국인 신부감을 소개하려던 참이었다. 그런 상황에서 박태양이 가나에서 온 흑인 여성 4명과 결혼하겠다는 충격적인 폭탄 선언을 하자 그들은 단체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정신 나갔어? 혹시 그 여자들에게 홀린 거 아니야? 사기꾼들일 수도 있어. 비난과 걱정 섞인 날 선말들이 쉴 새 없이 쏟아졌다. 심지어 일부 친척들은 그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며 병원에 가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미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한 박태양은 주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았다. 오랫동안 자신을 올가매던 세상의 시선과 편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이상 그 어떤 비난과 우려도 그의 결심을 흔들 수 없었다. 내 돈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권리가 있어? 그는 때로는 격앙된 목소리로, 때로는 냉담하게 주변의 반발에 맞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하고 있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네 명의 진심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는 계획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낯선 땅에서 외톨이로 남겨져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은 아닐까? 밤마다 그는 수많은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네 사람의 맑고 진실한 눈빛을 떠올리며 그들의 진심을 믿고 의심을 떨쳐내려 했었다. 그녀들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걱정은 그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씩 잠재워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결국 다소 성급해 보일 수도 있었지만 박태양은 네 명의 여성들의 대학교 학기가 끝나자마자 그녀들과 함께 가나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은 가나의 수도 아크라였다. 그곳에서 다시 차량을 이용해 나리아의 고향 마을인 쿠마시로 향했다. 쿠마시는 가나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역사적으로 강력했던 아샨티 왕국의 중심지로 풍부한 문화유산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박태양은 난생 처음 맡아보는 아프리카 대륙의 뜨겁고 습한 공기와 낯선 풍경에 압도당하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네 명의 여성들은 밝게 웃으며 그에게 말했다. 이제 곧 저희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이 사장님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과 문화적 차이에 박태양은 긴장감에 침을 꿀꺽 삼켰다. 하지만 그때 네 명의 여성들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붙잡으며 동시에 그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항상 사장님 곁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사장님을 지켜드릴 거예요. 그녀들의 굳건한 눈빛과 따뜻한 격려에 박태양은 비로소 희미한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아크라 외곽을 벗어나 쿠마시로 향하는 길가에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건물들과 활기 넘치는 상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었다. 하지만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마을로 접어들자 흙벽돌로 지어진 전통 가옥들과 드넓은 농경지가 펼쳐졌고 그곳에서는 친척과 이웃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드디어 나리아의 마을에 도착한 날, 그녀들의 가족들은 박태양을 호기심과 따뜻함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으로 맞이했다. 푸짐하게 차려진 가나 전통 음식과 시원한 음료를 내놓으며 그들은 박태양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정말 한국에서 이 네 명의 아가씨들과 함께 온 건가요? 이 네 명 모두와 진심으로 결혼할 생각인가요? 낯선 환경과 쏟아지는 질문에 긴장한 박태양은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진심을 전했다. 네, 저는 이 네 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앞으로 그들의 남편으로서 그리고 인생의 동반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에 가족들은 놀라움과 함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뒤 며칠 동안 4명의 여성들은 박태양을 마을 곳곳에 소개하며 자신들의 가족과 친척들에게 정식으로 인사를 시켰다. 한국에서의 걱정과는 달리 현지에서의 반응은 대체로 우호적이었다. 물론 일부 친척들은 결혼은 일생에 단 한 번뿐인데 저 멀리 한국에서 온 남자와 맺어지는 것이 정말 괜찮겠느냐며 그녀들의 선택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박태양의 진심과 넉넉한 재력, 그리고 무엇보다 4명의 여성을 진심으로 아끼는 그의 모습에 능력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니 우리 딸들을 잘 부탁한다는 덕담을 건네며 그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다. 몇 주 후 본격적인 결혼 의식 준비가 시작되었다. 가나의 전통 결혼 풍습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남편이 여러 명의 아내를 맞이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문화였다. 물론 현대에 들어와 공식적인 법률상으로는
일부 다처제를 장려하지 않는 분위기이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와 가족들의 동의가 있다면 실제로 여러 명의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결혼식은 박태양의 예상보다 훨씬 성대하게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함께 모여 이 특별한 결혼을 축하했고 낯선 동양인에게 쏟아지는 따뜻한 관심과 축복에 박태양은 당황하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나리아, 세린, 키아, 미라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가나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고 나타났고 박태양 역시 현지에서 특별히 제작한 강렬한 색감의 전통 천으로 만든 의상과 독특한 머리 장식을 착용하고 등장했다. 흥겨운 종과 비슷한 타악기 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고 하객들은 전통춤과 노래를 부르며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박태양은 공식적으로 네 명의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게 되었다. 낯선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박태양은 곧 현실적인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네 명의 아내와 함께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였다. 쿠마시 도심에 비교적 괜찮은 주택을 임시로 구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 있는 마트 경영을 위해 주기적으로 한국을 오가야 하는 그의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거처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였다. 나리아, 세린, 키아, 미라는 박태양에게 조심스럽게 조언했다. 당분간은 저희 가족들이 있는 이곳 쿠마시에 자리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일부 다처제에 대한 편견도 덜하고 저희 가족들의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법적으로 저희와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을 테니 어차피 함께 산다고 해도 동거 정도로 여겨지지 않겠어요? 박태양은 잠시 고민에 잠겼다. 한국의 마트는 이미 믿을 만한 중간 관리자에게 맡겨놓은 상태였고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쉼없이 일만 하며 살아왔다. 이제는 조금쯤 삶의 여유를 즐겨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래, 우선은 이곳에서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집중해보자. 나도 이제 좀 쉬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어. 박태양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그의 파란만장한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그 막을 올린 참이었다. 한편 한국에 남겨진 마트에서는 끊임없이 연락이 왔다. 사장님, 이번 주말에 대규모 할인 행사를 계획 중인데 화상회의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주셔야 합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긴급 보고가 이어질 때마다 박태양은 열악한 현지 통신 환경을 감안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했다. 네 명의 아내는 그런 그의 모습을 보며 당신은 정말 부지런하네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흐르면서 예상치 못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네 명의 아내 중 첫째인 나리아가 임신 징후를 보인 것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몸이 좋지 않은 줄 알고 병원을 찾았는데 곧 임신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박태양은 놀라움과 동시에 난생 처음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나리아 역시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세린, 키아, 미라 역시 진심으로 그녀를 축하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세린마저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어 셋째 키아, 그리고 막내 미라까지 차례차례 임신 징후를 보였다. 한 집안에서 4명의 아내가 동시에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박태양은 충격적인 상황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아니,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이 모든 책임을 다 져야 하지? 당혹스러움과 막막함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4명의 아내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묘한 안도감이 들었다. 가나 문화에서는 아이를 큰 축복으로 여기는 만큼 4명이 동시에 임신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기뻐해야 할 일인가? 마을 사람들 역시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환호성을 질렀다. 한 남편이 동시에 4명의 아내에게 아이를 갖게 한 사례는 이 지역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다. 모두가 박 사장은 정말 복덩어리야. 아이가 4명이나 한꺼번에 생기다니 라며 놀라움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다.
그의 가족이 된 4명의 여성은 더욱 끈끈하게 뭉쳤다. 서로 입덧을 겪는 힘든 시기에 함께 산책하며 피로를 풀고 영양가 높은 음식 레시피를 공유하는 등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물론 박태양에게도 현실적인 고충은 존재했다. 4명 모두 임신 후반기로 접어들면 거동이 불편해지고 예민해질 텐데 그때 한 명도 아닌 4명을 동시에 배려해야 했다. 또 아이들이 태어난 뒤에는 육아의 어려움이 4배로 늘어나는 셈이었다. 더구나 가나와 한국을 주기적으로 오가야 하는 상황에서 가정을 돌보는데 많은 손길이 필요할 터였다. 다행히 나리아의 가족과 마을 이웃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했다. 이곳은 대가족 문화가 여전히 남아있어 아이들이 태어나면 친척들이 함께 돌보거나 육아를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박태양은 이러한 문화가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여러 번 느꼈다. 정말 이곳 사람들은 서로 돕고 의지하는 분위기가 강하구나.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박태양은 한국 마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다. 최대한 긴급한 상황에만 화상회의에 참여했고 전반적인 마트 운영은 현지 경영진에게 맡겼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행동인데 이제 정말 가족이 내 인생의 최우선이 되었구나. 스스로도 달라진 자신의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드디어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다. 나리아가 가장 먼저 출산했는데 힘든 진통 끝에 건강한 딸을 품에 안게 되었다. 그 순간 박태양은 감격의 눈물을 왈칵 쏟았다. 내가 정말 아빠가 되었구나. 벅찬 감동에 온몸이 떨렸다. 나리아는 힘든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었다. 이어 며칠 뒤에는 세린, 또 얼마 지나지 않아 키아와 미라가 차례로 건강한 아이들을 낳았다. 아이들은 성별은 각기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4명 모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셈이었다. 하루아침에 4명의 아버지가 된 박태양. 마을 사람들은 열렬한 환영 파티를 열었고 가족과 친척들이 몰려와 아이들의 탄생을 축복했다. 사중 육가가 시작되자 박태양과 4명의 아내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다. 아이들은 하루 걸러 밤낮 없이 울었고 기저귀 세탁과 분유 준비 등으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하지만 4명의 여성은 서로 의지했고 박태양 역시 적극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며 힘든 시간을 함께 이겨냈다. 그렇게 정신없이 혼란한 시기가 지나가면서도 박태양은 틈틈이 한국 마트 상황을 확인했다. 사장님, 최근 한국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마트 매출도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는 주말 행사 때 대형 할인전을 여는 것은 어떠냐는 제안을 받으면 그는 집마당 한편에서 화상통화를 통해 지시사항을 내렸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본 이웃들은 신기해했다. 저 사람은 분명 아시아에서 온 사업가인데 이곳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쉴 새 없이 일을 하는구나. 아이들이 돌을 맞이할 무렵 박태양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이제 슬슬 한국으로 돌아가든 가나와 한국을 자주 오가든 내 삶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해야겠다. 계속 이렇게 어정쩡하게 지내다가는 사업도 나도 모두 망가질 거야. 며칠 후 박태양은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오랜 친구들을 그의 가나 가족들에게 소개하기 위한 작은 모임을 마련했다. 4명의 아내와 이제 막 옹알이를 시작한 그의 아이들도 함께 자리했다. 처음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아이들이 낯선 환경에도 아랑곳없이 천진난만하게 웃고 재롱을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히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웃음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몇몇 친척들은 여전히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거야? 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박태양의 네 아내가 보이는 따뜻하고 예의 바른 모습에 감탄하며 저렇게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우리가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있겠어? 라며 긍정적인 태도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모든 이들이 완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은 아니었다. 뒤에서는 여전히 수군대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태양이 돈을 물쓰듯 써서 저 먼 나라 여자들을 꼬셨겠지 라거나 저 흑인 여성들이 순진한 한국 남자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게 분명해 라는 근거 없는 험담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박태양은 이미 이러한 주변의 부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 그는 개의치 않았다. 괜찮아.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서로를 믿고 사랑한다는 사실이지. 그는 굳게 믿었다. 더욱 깊은 고민은 그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게 될 혼란에 대한 것이었다. 피부색이 다른 4명의 엄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언젠가 아빠는 왜 엄마가 4명이나 있어요? 라고 순수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었다. 하지만 박태양과 4명의 아내는 아이들에게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야기하기로 약속했다. 우리는 서로 깊이 사랑해서 결혼한 거야. 가나에서는 이러한 가족 형태가 가능한 일이란다.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고 우리 가족은 그 중 하나일 뿐이야. 그렇게 한국에서 약 한 달간의 짧은 체류를 마친 후 박태양은 다시 그의 새로운 가정이 있는 가나로 돌아갔다. 이후로 그는 한국과 가나 두 나라를 오가며 독특한 삶을 살아갔다. 한국에 올 때는 네 아내 중 한두 명만 동행하기도 했고 아이들의 교육 문제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가나에 오랫동안 머무르기도 했다. 이러한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 박태양은 한국에 있는 마트 경영진을 더욱 깊이 신뢰하고 모든 경영 업무를 위임했다. 시간이 흘러 그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시절을 보내고 어느덧 청소년기에 접어들 무렵 박태양은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제 내 나이도 50대 중반을 향해 가고 있고 아이들은 곧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는 과연 어느 곳에 정착해야 할까? 계속 이렇게 두 나라를 오가는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과연 아이들에게 최선일까? 라는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이다. 4명의 아내는 각자의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가나는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이지만 한국은 더욱 발전된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기회가 있는 곳이에요. 오랜 논의 끝에 박태양은 현실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아이들의 중고등학교 교육 시기는 한국에서 보내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내들 역시 한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과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통해 자녀들의 미래를 더욱 폭넓게 열어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그렇게 다시 한번 박태양의 대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이번에는 아이들의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위해 장기적인 거처를 마련했다. 그동안 박태양이 애정을 쏟았던 태양마트는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여 전국적인 체인망을 구축한 대기업으로 발돋움했다. 본사가 번듯하게 세워지고 전문 경영인들이 회사를 운영하게 되면서 박태양은 사실상 명예회장과 다름없는 편안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에 감탄하며 그를 능력 있는 사업가라고 칭찬했지만 그는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뿐입니다. 아이들은 한국 학교에 다니면서 다소 이색적인 그들의 가정사로 인해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받기도 했다. 어떤 아이들은 너희 아빠는 결혼을 4번이나 한 거야? 라며 놀리기도 했지만 박태양의 아이들은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들은 서로 정말 사이가 좋아. 그리고 나는 네 배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생각해. 물론 가끔은 상처를 받거나 오해를 겪는 일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박태양과 4명의 아내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진심으로 소통하며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려 노력했다. 아이들이 점차 어엿한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동안 박태양의 나이도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는 황혼기에 접어들었다. 예전 같지 않은 체력에 가끔씩 힘에 부칠 때도 있었지만 늘 그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사랑하는 아내들과 듬직한 아이들 덕분에 그의 삶은 더없이 풍요롭고 감사한 시간들로 채워져 갔다. 문득 그는 과거를 회상해보곤 한다. 만약 그때
내가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4명의 아프리카 여인들이 내게 진심을 고백했을 때 세상의 시선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거절했더라면 나의 인생은 어떻게 흘러갔을까? 아마도 나는 지금쯤 한국에서 그저 평범한 마트 사장으로 늙어가고 있었겠지. 어쩌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산을 모았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 곁에 있는 이토록 소중한 사랑하는 아내들과 예쁜 아이들은 없었을 거야. 박태양은 4명의 아내와 함께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수많은 희로애락의 순간들을 떠올릴 때면 고단했던 시간들조차 이제는 아름답고 아련한 추억으로 느껴진다.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주변의 따가운 시선, 예측 불가능했던 문화 차이, 끊임없이 따라붙던 오해와 갈등, 심지어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겪었던 혼란까지 하나하나 되짚어보면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한 적이 없었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소중한 인연들과 그들과 함께 이루니 특별한 가족을 나는 그저 놓치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이 모든 파란만장했던 여정은 결국 국경과 문화를 초월하여 사람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단순하고도 영원한 진리로 귀결된다는 것을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깨달았다. 박태양은 가끔씩 어떻게 아내를 4명이나 두고 한 집에서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다소 날카로운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면 그는 얼굴을 붉히거나 당황하는 대신 특유의 푸근한 미소를 지으며 담담하게 대답한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늘 세상이 정해놓은 똑같은 모양새로만 존재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로에게 책임을 다하고 진심으로 존중하며 아이들을 함께 키우면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그의 삶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자부심이 묻어났다. 이제 가나에 남겨둔 그의 작은 사업들과 한국의 전국구 마트 프랜차이즈 모두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올랐다. 4명의 아내 역시 각자의 관심사와 재능을 살려 작은 사업을 시작하거나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한국과 가나 두 문화권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며 편견 없는 넓은 시야를 가진 진정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고 있다. 명절이나 특별한 기념일이면 처음에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박태양의 친척들도 이제는 서서히 이 특별한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솔직히 완전히 이해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들 나름대로 서로 아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다소 어색하고 조심스럽지만 이전에 냉담했던 태도와는 분명히 달라진 모습이었다. 물론 한국 법률상으로는 첫째 아내인 나리아만을 그의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고 나머지 3명의 아내는 비공식적인 동반자 관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제약이 따랐다. 하지만 가나에서는 4명의 아내 모두가 그의 합법적인 배우자로서 존중받고 있으며 가족 내부적으로는 법적인 문제보다 우리는 서로를 진심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하나의 운명 공동체라는 굳건한 믿음과 유대감이 더욱 중요했다. 때로는 복잡한 서류 업무나 행정적인 절차를 처리해야 할 때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헤쳐나갔다. 박태양이 어느덧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어느 평화로운 저녁, 그의 가나집 마당에서는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4명의 아내가 정성껏 만든 가나 전통 음식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고 그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은 해맑은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이야기꽃을 피우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박태양은 그 따뜻하고 정겨운 광경을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과는 분명히 거리가 멀었지만 그곳에는 그 어떤 가정보다도 끈끈한 사랑과 웃음, 끊임없는 대화와 서로를 향한 깊은 배려가 가득했다.
그는 조용히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되뇌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된 걸까? 처음에는 모두가 나를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지만 결국 나는 내가 선택한 이 길을 통해 세상 그 누구보다 많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네. 문득 그는 아주 잠깐의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앞으로 내가 더 나이가 들고 힘이 없어지면 이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그리고 내 곁에 이 사랑스러운 내 아내는 혹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은 없을까?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가볍게 저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가 누리고 있는 소중한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마당 한켠에서 불어오는 부드러운 바람이 그의 땀방울을 식혀준다. 그의 아내들이 따뜻한 목소리로 여보, 어서 와서 식사하세요. 라고 그를 부른다. 아이들 역시 아빠, 빨리 와요라며 그의 손을 잡아 끌기 위해 달려온다. 박태양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테이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평탄하거나 평범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에게는 한 점의 후회도 없는 스스로 선택한 소중한 인생의 길이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의 특별한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4명의 아내와 함께 맺어낸 이 독특한 가정은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찾아 헤매던 진정한 안식처이자 그의 단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그 누구보다 뜨겁고 진하게 살아가는 그만의 특별한 방식이 되어 주었다. 그리고 그의 네 아이들은 이 다채롭고 사랑이 넘치는 특별한 가족 속에서 세상의 온갖 편견과 차별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과 굳건한 연대의 소중한 가치를 몸소 배우며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것이다.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는 48세의 평범한 한국인 마트 사장이 우연히 마주한 낯선 인연. 사장님, 저희는 사장님을 좋아해요. 하지만 저희 넷 모두예요. 라는 다소 황당하고도 용기 있는 고백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만약 그날 그들의 솔직하고 대담한 고백이 없었다면 박태양은 아마도 여전히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단조로운 일상에 갇혀 평범한 노년을 맞이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내어 익숙한 삶의 궤도를 벗어났고 그가 내디딘 낯선 발걸음이 이끈 곳에서 그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전혀 다른 아름다운 풍경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인생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놀라운 여정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박태양의 이야기는 바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준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때로는 세상의 비난과 오해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는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용감하게 이겨내고 자신만의 특별하고 소중한 행복을 찾아냈다. 사랑에는 정해진 틀이나 공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진리를 그는 그의 삶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 특별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아름답게 이어져 나갈 것이다. 어둠이 내려앉은 가나의 밤하늘에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고 그의 아이들은 여전히 왁자지껄 웃으며 뛰어놀고 4명의 아내는 서로에게 장난을 걸고 웃으며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나누고 있다. 박태양은 그 행복한 풍경 속 한가운데 앉아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한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다.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다. 앞으로 그의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이 끈끈한 사랑과 믿음이 함께한다면 그는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은 이처럼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존재할지라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주는 굳건한 관계 그 자체가 아닐까. 오늘도 박태양은 그가 스스로 선택한 특별한 삶의 길 위에서 세상의 모든 편견을 넘어선 진정한 행복을 만끽하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도 저희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